테니스 스커트, 그것을 입고 나에게 다가오는 동급생, 그것에 살짝 관심이 갈 나이 중학생. 중학생인 요헤이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로 인기도 많고 스포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K군. 심지어 내가 살짝 관심이 가던 유이도 K를 보면서 뺨을 붉히기 시작하는군요. 참으로 가슴 아파라. 절친인 K와 요헤이는 집으로 돌아가며 중학생이 한창 관심 가질 법한 주제를 입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요짱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있기야 하지만 한창 부끄러울 나이죠. 역질문으로 K에게 넌 어떠냐고 물어보지만 K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잡아떼네요. 그러더니 K는 하나 더 물어봅니다. 자위해본 적이 있어? 사춘기랑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군요. K는 요헤이가 해본 적이 있다는 말에 눈을 빛내며 계속 물어댑니다. 심지어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방법을 가르쳐주기까지. 그날 밤 배운 건 안 해볼 수 없겠죠. 요헤이는 오늘 점심에 본 유이의 테니스 커트를 상상하며 그래도 멈추면 안 돼, 계속하는 거야. 아니 이런 타이밍에 K를 생각하다니 앞으로의 성취향이 비틀릴 것 같은 경험인데요. 심지어 요헤이는 학교에 가서 K에게 보고회까지 합니다. 이미 이건 비틀렸다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렇게 하루 종일 유이를 욕망하고 K에게 휘둘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K가 보이지 않아 혼자 귀가하던 요헤이는 책가방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학교에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던 체육관 뒤편 우연히 마주하게 된 두 사람, K와 유이. 누가 봐도 수상한 분위기에 요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겨서 그 둘을 쳐다보게 되고 대답 들려주면 안 될까? 안 읽었어? 내 편지. 그럼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중학교 1학년에 겪기엔 좀 더 가혹하지만 이 고통을 여러 번 견디면서 어른이 되는 법. 요헤이는 그대로 뒤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 두 사람의 동향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봐도 될까? 펑펑! 요헤이 세상 무너지는 소리. 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그 광경에 그만 K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뒤돌아 도망치기엔 너무나 늦어버린 타이밍. 그리고 그날 밤 요헤이는 이미 비틀렸네요. 중1 때 심어진 지옥같은 취향. 요헤이는 열심히 두 사람을 써먹은 것 치고 아침에는 두 사람과 서먹서먹해집니다. K에게도 유이에게도 쌀쌀맞게 대하다가 유이가 허리를 숙이고 공을 줍는 모습을 보더니 코피가 터져나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양 나를 부축해주던 K도 그런 K와 키스하던 유이도 그리고 두 사람을 더 이상 평범한 친구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혐오스러운 자신도 모두 싫어지는 중학교 1학년의 어느 날. 그 이후로 세 사람은 서먹서먹해지고 K는 그 이후 홋카이도로 전학가며 세 사람의 삶이 겹치는 날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헤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날 입학식에 참여한 미타니 유이, 그리고 그런 그녀를 뒤에서 보는 요헤이, 그리고 요헤이를 바라보는 한 여자 무로타 K입니다. 원래 도쿄에 살았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원래 남자이지만 남자는 이미 버렸습니다. 허튼 질문은 삼가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 비틀린 채 성장해온 요헤이. 유이의 키스만을 상상하던 과거와 달리 머리가 크면서 수없이 많은 상상을, 자기가 아닌 K가 유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생각으로 수많은 밤을 보내온 요헤이. 그런 그에게 또 한 번 K가 나타나서 가르침을 준다고 합니다. 오시미 슈조 작가의 어서와 앨리스입니다. 지난번에 리뷰한 유료탑은 트랜스젠더가 소재였습니다. 물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욕망적 시선 등이 나오긴 했지만 주된 소재는 사회적 시선, 편견, 성역할 등의 젠더에 관한 부분이 강했죠. 하지만 오늘의 작품 어서와 앨리스는 K가 남자를 버렸다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냥 여장 게이인 걸로 보이고요.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되고 싶다고 느끼지 않기에 트랜스젠더와는 거리가 먼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주된 소재는 젠더가 아닌 섹스, 신체적 성과 성장을 다루고 있죠. 성 정체성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에 대한 편견 혹은 성 역할을 받아들이는 젠더를 내재화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꽤 어릴 때부터 듣게 되는 남자애니까 씩씩하게 이겨내렴, 여자애는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니 오히려 사회 통념이나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내 몸이 본능적으로 내리는 명령을 욕망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창작물들과 사회적 메시지들에서 젠더를 받아들이는 혹은 저항하는 모습은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소수자나 퀴어 관련 작품을 보며 젠더와 관련된 성장 작품은 수없이 보실만도 하지만, 사실 반대로 더 보편적이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성질상 성인물이 아니면 거의 나오지 않는 모습이죠. 창작물보다는 수필이나 인터넷 썰들이나 네이버 지식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더 많이 논의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어서와 앨리스도 그런 주제를 담은 작품인 만큼 19금을 달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고 여기지만 사실 사춘기가 부모들에게 어떤 지옥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많은 창작물들에서 사춘기를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처럼 은유하는 것을 보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될 때 몸이 한번 녹아내리듯 자연스럽다 라는 말로 넘어가기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죠. 특히 성은 비밀이란 테이스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성을 처음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성적으로 보이게 되고, 좀 웃긴 이야기지만 부모님들에게도 뿌띠 배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모님이 그걸 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남의 섹스를 계속 상상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성이라는 세계가 사실은 나와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그리고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아주 친밀하게 느끼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모르는 비밀의 모습이 숨어있을 것이라는 자기 세계를 파괴하는 충격과 그 비밀을 파헤치는 탐구적 충동, 그리고 그런 모습에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스스로의 모습까지도 충격의 연쇄작용으로 돌아가며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라고 생각하게 되는 마법 같은 시기가 바로 사춘기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요헤이가 겪어온 과정이 바로 상당히 비틀리고 충격이 큰 방식으로 마주했지만 전형적인 사춘기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 유이를 여차저차 해버리고 싶다라는 욕망을 마주하고 유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상상하다가 K가 알려준 것들과 K와 유이의 관계가 트리거가 돼서 그 모든 것이 상상력의 원동력이 되죠. 요헤이가 남자애라서 욕망의 대상이 유이로만 나오지만, 아니 생각해보면 요헤이 정도면 시작이 비틀려서 그렇지 되게 착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롯이 유이만을 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 나이 때는 그냥 아주 요헤이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이 역시 여자로 지독한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K에게는 키스만 한번 해보고 너에겐 흥미가 안 생기네 라면서 차이고, 그다지 관심 없는 요헤이는 자신에게 계속 앵기고, 심지어 두 사람에게 관심을 빼앗기고 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성적 호기심을 가져오는 것뿐이란 걸 깨닫고 그마저도 K에겐 통하지 않으니 K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헤이를 몸으로 빼앗아서 K를 고립시키는 지옥같은 질투작전을 펼치고 있죠. 유이도 미치고 팔짝 일지경일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게이라니. 그러나 번번이 통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계속 수작질을 펼칠수록 오히려 요헤이와 K의 관계만 끈끈해지는 걸 보며 스스로가 남의 순수하게 그지없는 사랑을 방해하는 악녀가 되는 기분만 느끼고 있죠. 소녀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엔 스스로의 공주답지 못한 욕망을 받아들이고 어쩔 땐 그것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악녀의 모습도 갖춰나가야 하는 것일지도요. 작품에서 1인칭으로 거의 묘사가 되는 법이 없고 신비주의적으로 나오는 K 역시 정반대로 사춘기의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을 느꼈을 법합니다. K는 소꿉친구 시절부터 좋아하던 요헤이가 동성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사랑을 자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장을 했으라도 관심을 끌겠다고 생각한 그 사고관의 흐름이 또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요헤이는 자신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연적, 질투의 대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유이의 사랑을 받아버린 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일그러뜨리고 있죠. 사춘기, 그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세상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나 스스로가 변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아껴왔던 삶들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립니다. 심지어 나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K 입장이면 더더욱 기분이 나쁘겠죠. 자신은 성 정체성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이가 나를 보는 모습이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보다 그 여자가 우선이 되는 그때가 오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에선 꽤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가 방황을 하는 시기라는 것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뒤로 백무빙을 쳐버리는 순간도 온다는 거죠. 사춘기가 절망투성이인 만큼 이런 거 모르는 편이 나았어 라고 생각하던 그때가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서와 앨리스의 중반 전개 역시 그런 모습인데요.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이에게 계속 휘둘리고 과거처럼 K와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이유를 자기가 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에 이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분명 그전에는 셋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는데 성이란 녀석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셋의 관계가 비틀리고 붕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부에는 미묘한 대립구조도 나타납니다. K에게 끌리는 것은 순수, 동심, 추억, 그리움 등의 성을 알기 전에 풋풋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유이에게 이끌리는 것은 유격, 타락, 구속, 쾌락 등의 부정적이고 음란한 표상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분배될 이유가 없는 게 요헤이에게 성을 먼저 알려준 녀석도 K고 둘이 막 예쁘고 아름다운 척 순수한 척 하지만 사실 둘이 하고 있는 건 섹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들면 K랑 하는 거나 뭐 유이랑 하는 거나 둘 다 똑같은 짓인데다가 보편적 관념에서는 K랑 하는 게 좀 더 변태성욕으로 표현이 되는 영역인데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묘사한 점을 생각해보면 K라는 캐릭터가 성 정체성에서 해방된 그것에서 벗어난 표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나도 해방되고 싶다라는 사춘기에 느낄 법한 성에 대한 반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캐치하는 작품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주인공이 남자인 작품에선 보통 남자 주인공이 사춘기에 성에 대한 반감을 느끼는, 심지어 자기 성기를 절단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성을 무섭게 여기는 작품은 아예 본 적이 없거든요. 주인공이 여자인 경우엔 왕왕 있지만요. 그러나 오시미 슈저 작가가 누구입니까? 초장의 비틀림, 순간에 왜곡된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나비 효과들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린 작가 아닙니까? 피해 흔적도 악의 꽃도 나는 말이 안 해도 인생 초년기에 겪은 아주 작은 비틀림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작품을 그려왔죠. 오시미 슈조는 지독한 사춘기 마니아인 것 같습니다. 성이란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관계가 예전같지 않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비틀림의 근원, 왜곡의 축, K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나는 성이란 것을 알고 있고 섹스를 하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르지 않아 라는 눈속임을 하고 있는 캐릭터죠. 그런 눈속임의 상징이 K가 하고 있는 여장입니다. 사실 K는 그냥 게이기 때문에 여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지만 K가 여장을 해 요헤이의 관심을 다시 끌고 두 사람은 성행위를 하면서도 과거처럼 순수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눈속임. 작품의 후일담에서 K가 여장을 다시 하긴 하지만 사실 작품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요헤이가 K 고백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K가 여장을 하지 않고 머리를 잘라내는 모습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
당시 사춘기와 성에서 도망치는 잠깐의 눈속임이었음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평범하게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연출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죠. 오시미 슈슈 작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지독히 비틀린 사춘기와 성장 과정을 보여주다가 그것이 거의 폭발하기 전에 혹은 완전히 폭발하고 나서 뒤늦게 자신에게 다가온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뒷맛이 안 좋은 해피엔딩이죠. 악의 꽃의 주인공이 그랬듯이, 나는 마리안에서 그랬듯이, 피해 흔적에서 그랬듯이 요헤이 역시 지독히 비틀린 사춘기를 겪고 늘 자신을 찾아오는 변화나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도망치고 회피하고 숨으려는 모습을 보여 그것으로 인해서 심신에 큰 상처를 얻게 되지만 뒤늦게나마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의 작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서와 앨리스에서는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 성이고 돌아가고 싶었던 안시처는 동심이요, 결국 그 비틀림을 해소해주는 것은 누구나 어른이 되며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교제라는 점까지 그의 작품을 도식화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구조네요. 그렇지만 그만큼 오시미 슈즈 작가가 자신의 사춘기의 모든 부분에 특별해지고 싶다, 나를 보는 시선, 생각보다 아예 약했던 가족, 심지어 자신의 성욕까지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혐오했는지,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는지를 느낄 수 있달까요? 같은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세계를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지독한 사춘기를 겪었거나 혹은 지금도 겪고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 말이죠.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